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51화 싱스트리트와 라라랜드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7번째 최애 시리즈죠. 네,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난주에 예고를 못 드리고선 방송을 한 주 쉬어가지고 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챙겨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 네. 2주 만에 돌아온 만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애 음악, 최애 에세이 이런 거를 해봤다가 이제 최애 영화를 꼽아봤는데 이혁 씨도 또 고르는데 난항을 겪었죠. 네, 음악과 관련된 근데 영화가 또 골라졌잖아요. 네. 저희가 어쩌다 보니 최애 시리즈를 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음악 장르, 이제 네. 뮤지션이에서 작가가 된 사람들이 글을 쓴 이야기. 음. 약간 뮤직 언저리의 것들을 좀 많이 좋아했나 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오늘 선택한 영화 역시 싱스트리트와 라라랜드 영화 두 개잖아요. 저희가 이제 싱스트리트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약간 두 영화가 되게 비슷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되게 굉장히 반대적인 대조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싱스트리트 먼저. 네.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안 본 분들이 그래도 계실 수 있겠고 또 봤지만 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싱스트리트가 이 감독이 그 비긴 어게인이랑 원스 만든 감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양성 영화 장르 쪽으로 분류가 됐던 기억이 나요. 이게 그래서 2016년도 저희 개봉했는데 그때 당시에 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기억이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굉장히 흥행한 영화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비긴 어게인도 그렇고 원스도 그랬던 것처럼 아마 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여러 번 본 분도 되게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은 초반에는 좀 그렇게 분류가 됐다가 입소문이 나중에, 나면은 조금 관을 여러 개 이렇게 갖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요즘은 또 막 블록버스터 이런 것들이 막 좀 독점을 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영화관이. 근데 역시 이제 이 영화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존 카니 감독 그 음악 영화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출연은 페리다 월시 필로 주인공 역이에요. 코너. 그러니까 원래 음악을 하는 가수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네. 그리고 루시 보인턴 라피나 역할 반한 여자 역할로 나오는 근데 이분이 그 저기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그 프레드 라미 머큐리의 그 여자 와이프였다가 여자친구였다가 왜 평생 같이 지냈던 그래서 이분이 약간 누군가의 뮤즈의 역할을 하기에 적당한 얼굴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매력이 있는 마스크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매력 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형 역할했던 브랜든 역할의 잭 레이너라는 배우가 출연을 하는 영화고요. 내용을 그럼 살짝 말씀드려야 될까요? 간략하게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나올 테니까. 이 주인공인 코너가 전학을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학교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되게 모델처럼 예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작업을 걸기 위해서 가서 그냥 뜬금없이 말하죠. 너 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할래? 얘는 근데 사실 밴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말을 뱉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밴드를 만드는 거죠. 역으로.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점점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어디 영화 대 영화에서 가져오신 거 아니죠? 네.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누군가의 성장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렇고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그랬고 둘 다 어떤 소년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는 데 있어서 공감도 되고 어떤 위로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되게 응원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화들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전형적인 청춘 영화? 그 첫사랑, 첫 꿈,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소년이 청년이 돼가는 약간 그런 그 모습들.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는 전형적일 수 있지만 그 배경과 그 이야기와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이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배경이 저는 또 약간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데 그 1985년에 맞아요. 그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영화를 딱 보는 순간부터 약간 그 시간, 공간에 빠져들게 하는 어떤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감독이 이 영화 자체가 자기 학창 시절에 되게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배경이 아일랜드인 게 존 카니 감독의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왜 학교로 전학 가가지고 갈색 신발 이거 스포일러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굉장히 막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소위 말하면은 꼴통 학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데로 가면서 네. 좀 시련이 약간 있죠, 살짝씩.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규칙 어겨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첫사랑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밴드 한 것도 다 자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녹인 거라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영화라고 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이 약간 그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담다 보니까 72년생이에요, 감독이. 그래가지고 7, 80년대 음악, 80년대 그런 아일랜드의 배경적인 거 이런 게 되게 영화에 잘 녹여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뮤지션들은 다 약간 좀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밴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좋아하는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밴드 뭐 기타를 연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언니네 별관의 이석원 씨도 그냥 나가서 나 밴드 해요라고 맞아요. 먼저 말해버린 다음에 맞아요. 한다든지 그런 즉흥성? 그런 즉흥성이 그냥 어린 날, 젊은 날의 또 특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역시나 이제 음악 영화다 보니까 음악이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경이 80년대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듀란듀란이라는 밴드 나오잖아요.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또 하필 네. 뭐 시티팝의 시초를 얘기하면서 맞아요. 80년대 뉴웨이브를 대표했던 이제 아티스트 중 하나로 또 설명을 했는데 약간 또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듀란듀란 뮤직비디오 나오면서 그 처음으로 그 뮤직비디오 시대가 막 열렸다 이러면서 막 대사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듀란듀란이 사실 나왔을 때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음악성이 약간 묻힌 걸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밴드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아이돌들은 다 있는 것 같고 항상 그런 논란. 맞아요. 그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 장면이 뭐였냐면은 가족끼리 그 듀란듀란의 리오였나?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걸 립싱크 아니야? 그걸 라이브를 해야지. 맞아.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거기서 막 그 보트 위에서 노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마이크가 없이 노래를 하는 장면을 굉장히 뮤지션적이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그 시대의 또 특징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전 영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모습이랑 점점 밴드를 하면서 얘가 막 학교에 가는 모습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쓱 변화하면서. 그렇죠.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한테도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어른이 되는. 맞아요. 근데 그때 머리나 아니면 뭐 화장 아니면은 옷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변하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밴드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세련돼지고 꾸미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레트로한 패션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맞아요. 그게 전 너무 좋아요. 그 약간 노래하면서 이렇게 왜 그 뭐죠 축제처럼 이렇게 하는 그 씬에서 보여지는 그런 옷이나 춤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귀여웠던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피님은 이 영화 보면서 딱 뭔가 이 캐릭터에 되게 애정이 간다 뭐 하는 뭐 그런 캐릭터 같은 거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원래 한 사람의 캐릭터에 본모님 좀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그런 성향이죠. 그래서 물어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뭐 장면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보는 편인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나왔던 뭐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걸 더 보는 것 같다면 본모님은 약간 주인공한테나 뭐 어떤 특정 인물에 되게 대입이나 몰입을 맞아요.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그러면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근데 딱 한 장면이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 그리고 약간 그 허무맹랑하게 막 모델을 꿈꾸는 그 여자친구의 모습이나 막 그 무모하게 또 다른 남자친구를 따라 런던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모습들도 기억이 나고 뭐 듀란듀란이 사실은 좀 키포인트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그 주인공이 음악에 대해서 1도 모르다가 이제 그 여자친구 앞에서 좀 잘 보이려고 얘기를 하다가 형한테 언뜻 들었던 그 말을 딱 생각해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과거의 추억이나 향수 따위를 이야기하는 밴드가 아니라 오로지 미래만 보는 미래지향적인
밴드가 미래파. 될 거라고. 맞아, 네, 그 맞아. 얘기가 그게 저희가 또 레트로를 좀 음,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시대에 바라본 미래 약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 대사도 좀 재밌고 아 그때는 이런 시선으로 이런 기류가 있었구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구나 그 자체를 보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질문 드렸듯이 캐릭터에 약간 꽂히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대입하셨나요? 저는 다른 캐릭터보다 형의 캐릭터가 진짜 애정을 하는 캐릭터거든요. 너무 몰입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형도 그 배경적으로 거기서 얘기되는 게 형도 그 음악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음악 매니아잖아요. 보면은 막 음악에 맞아요. 대해서 얘기하고 동생한테 조언을 엄청 많이 해주고 동생이 어떻게 보면 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맞아요. 거죠. 근데 엄마가 반대해서 형도 사실은 독일로 떠나려고 했다 못 간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머물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한량처럼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한심하고 맨날 얘기되고. 놀고 막 이러는. 말투나 행동도 되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동생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동생하고 방에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형이 감정을 좀 부정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감정을 동생에게 확 한번 쏟아붓는 그렇게 해서 동생을 울게 만드는 그 장면이 있는데 형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막 보면서 형이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도 옛날에 기타도 잘 쳤고 자기도 막 그런 예쁜 여자애랑 노는 거 좋아하고 나는 뭐 달리기도 제일 잘했고 막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근데 나는 막 부모님한테 항상 무언가를 바라고 원할 때 항상 투쟁해서 얻어낸 것들을 너는 자연스럽게 되게 그냥 얻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다 부모님을 설득해서 부모님이 이제 다 괜찮아진 후에 이제 막내기 때문에 그냥 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기는 되게 외롭게 컸는데 너는 내가 되게 편하게 닦아놓은 길을 편하게 오기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비웃는다. 나를 약쟁이의 대학 중퇴자라고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칭찬한다. 나도 내 삶에 열정이 있는데 이런 내가 된 거에 대한 것들을 막 울분을 토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결국에는 막 몰래 나가서 막 화장실 가서 울고 막 이랬던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 형의 캐릭터가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이 형이 이 영화를 끌어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배경적인 것도 되게 잘 닦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형의 캐릭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장해 가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거가 안 돼서 좌절하는 데 있어서 그 모습들을 잘 그려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가 저한테 되게 청춘 영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온 게 있거든요. 또 형이 끝까지 동생을 또 나중에 응원해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맞아요. 제일 그 눈에 와서 박힌 장면이 그 장면이거든요. 마지막에. 그 형이 이제 보내잖아요. 동생이랑 해서 이게 보내주고 네. 환호하듯이 왜 이렇게 뒤돌아서 걔네 가고 나서 막 소리 이렇게 치고 막 그래 막 예스 예스 하면서 막 하는 그런 형태의 장면들 나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전 사실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엔딩에서 진짜 가장 잘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캐릭터에 되게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 자체. 어떻게 보면 동생한테 질투를 느끼기도 했지만 사실 근데 동생은 약간 행동파인 것 같아요. 고민하고 약간 그런 쪽보다는 그냥 좀 해보는 시도해보는. 근데 이제 그게 누구에게나 다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역으로 형도 동생한테 약간 삶의 어떤 의욕이나 원동력 그런 거를 또 동생이지만 배운 부분에 어떤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전 보면서 모르겠다. 외국은 그게 가족 간의 그런 어떤 문화에서 그런 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왜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왜 장녀, 장남 막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지는 짐처럼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마음? 약간 마지들은 좀 더 부모님들이 첫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의 정성을 더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 대신 조금 엄격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막내나 뭐 동생들이 봤을 때는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지만 또 마지가 봤을 때 또 동생들은 부모님이 더 관대하게 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약간 좀 정서적으로 있죠.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심했죠. 과거에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캐릭터를 보면서 형이 가진 그게 형이 그걸 못하는 데는
그 부모님이 반대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건 약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감정이입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약간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음. 부모님들도 첫째니까 또 막 어떤 압박감이나 더 과도하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거나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이 영화를 꽂혔던 것 같긴 해요. 했던 것 같고 역시 뭐 노래는 진짜 다 좋았던 것 같고 노래는 저는 그 앞에 나왔던 거였는데 그 이 여자애한테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모델 얘를 이렇게 모델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노래 왜 하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첫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 근데 그게 진짜로 그 80년대 그런 영상처럼 영상미가 딱 그 뮤직비디오가 그죠, 맞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애들이 막 그 골목에서 막 찍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요새 나오는 맞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티팝이나 뭐 네. 인디밴드들이 이렇게 약간 일부러 프레임도 4:3 비율로 해가지고 찍는 그런 느낌의 원조죠, 사실. 맞아요. 저 그 새소년 막 이런 느낌 같은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힙한데 와 요즘에 딱 좋아할 맞아요. 그 느낌이어가지고 그 노래랑 그 뮤직비디오 자체도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노래는 아무래도 그 뭐죠? To Find You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약간 사랑의 감정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소년의 마음을 이렇게 딱 담은 그것도 그 노래에서는 제일 좋았던 것 같고 노래 듣는 재미가 확실히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번역된 자막으로 봤지만 가사가 다 뭔가 공감이 되는 느낌?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친구 같이 밴드하는 친구랑 나 노래 만드는 것 좀 도와줄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생각나는 것들 자기들이 진짜 생각하는 것들을 가사로 옮겨 적잖아요. 그래서 되게 진지하지만 또 너무 막 진지하지는 않은 유쾌하게 그거를 막 가사로 만들어내고 음악으로 만들어내고 그 공연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괴롭히던 그 상대를 노래로 괴롭히는 아니 괴롭히는 아닌지 뭐지 노래로 복수하는 그 선생님 네, 노래로 복수한 장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통쾌했어요. 그죠. 근데 그 선생님 너무 못된 거예요. 애 때리는데 진짜 나 보다가 진짜 욕할 뻔했잖아.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는 보디가드로 만들고. 맞아요. 그런 거. 그게 아마 성장하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 심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진짜 그야말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맞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딱 이렇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결정되지 않고 앞이 명확하지 않지만 시도해 보려고 해서 가는 그 모습도 되게 멋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결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인생으로 놓고 보자면 되게 무모한 결말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그냥 청춘의 아름다움으로만 남기게 하기 위한 또 엔딩이 아닌가. 그 여자친구랑 뭐 어차피 이 방송을 들으시려면 다 스포를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조그만 보트라고 해야 되나? 배를 타고 여자친구랑 이렇게 런던으로 떠나잖아요. 뭐 이렇게 형이 써준 가사지, 자기가 뭐 녹음한 데모 테이프, 여자친구는 모델이 되기 위한 포트폴리오. 그걸 갖고 그냥 막 파도가 막 치는 그 바다를 조그만 보트 타고 그냥 가잖아요. 정말 런던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돈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로 놓고 보자면 그냥 너무 허무맹랑한 수 있는 건데 그런 그냥 결말로 그냥 끝을 낸 거는 이 청춘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누군가의 성공담 뭔가 그런 스토리였다면 그 사람이 영국에 가서 성공하는 모습 음반을 냈어 막. 몇 년 후 그런 게 나와야겠죠 결말이. 아니면은 최소한 그 런던에 도착해서 뭐 높은 빌딩을 바라본다든지 맞아요. 그 정도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라라랜드와 저는 굉장히 너무 다 대조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미래나 어떤 청춘을 그리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선택과 전혀 다른 결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그리고 그 무모함을 절대로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던 주인공들인 것 같은 느낌? 라라랜드는? 이 신스트리트와 비교해서. 맞아요. 그 결말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쉽기도 하고 왜냐면 막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거를 다룬 영화는 맞아요. 어쨌든 두 주인공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랑도 쟁취하고 맞아요. 그러길 바라는데 라라랜드는 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막 5년 후까지 막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새드 엔딩이냐 해피 엔딩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고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새드 엔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영화였죠, 사실은. 결론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라라랜드로 넘어가고 있는데. 라라랜드는 2017년에 개봉한 영화고 굉장히 흥행을 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흥행은 사실 흥행으로 치면 라라랜드가 훨씬 더 그리고 여러 상을 막 휩쓸고 맞아요. 막 그 OST도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풍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위플래시 만든 감독이죠. 이 영화도 역시나 음악 영화를 만든 분이 만드셨네요. 데이미언 셔젤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고 출연은 라이언 고슬링, 세바스찬 역할이었고 엠마 스톤이 미아라는 역할로 해서 두 주인공이 출연한 영화죠. 뭐 이 영화는 사실 크게 이 영화도 그런 거죠. 지금 뭐 스토리가 뭐 간단하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별들이 있는 도시에 가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근데 이게 그 영화가 두 개가 다 지역의 이름을 띠고 있잖아요. 네네. 싱스트리트, 라라랜드. 근데 저는 이 제목도 약간 대조적이라고 느낀 게 그 아까 싱스트리트의 코너가 이 밴드 이름을 짓게 되면 그냥 자기 사는 동네에 무심코 지은 느낌인데 맞아요. 이 라라랜드는 우리가 이거 라라랜드 보고 나서 그 LA에 대한 로망을 또 막 한껏 키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라라랜드라는 이름에는 되게 로망을 가득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두 개가 비슷하지만 너무 다르다. 나이의 차이는 아니겠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나이 어린 그럴 친구들. 수 있죠. 아무래도 싱스트리트는 10대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면 라라랜드는 이제 정말로 대도시에 와서 막 꿈을 이루기 위해 카페 알바도 하고 뭐도 하면서 막 꿈을 키우면서 이제 나중에는 나이가 되게 들었을 때까지 그리잖아요. 그래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때요? 80년대가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 거? 싱스트리트가? 아닌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전에는 약간 그렇게 무모함을 그려도 되는 것 같지만 요즘엔 약간 그렇게 무모함을 그리기에는 이 현실이 아니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꼭 성공하리라. 물론 물론 뭐 이쪽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사실 라라랜드 두 주인공은 굉장히 딱 객관적으로 그 5년, 그러니까 이 최근의 삶을 보여주는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삶이잖아요. 그쵸. 네, 그 도시 안에서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사는 걸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스타의 뭐 그 전에 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푸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아니, 이 라라랜드 영화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블로그의 글들에 나오는 것들이 라라랜드를 보고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 계획을 잡아서 LA 여행을 가서 투어를 하는 사람들의 막 여행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라라랜드에 등장하는 되게 다양한 곳들 있잖아요. 스팟들. 그러니까 그 LA의 첫 재즈 클럽 카페, 라이트하우스, 뭐 팜스프링스 공중 케이블카, 그리피스 천문대 이런 곳들 아니면 하다못해 인트로 시작할 때 나오는 그 도로, 그 도로 몇 번 도로였죠? 그런 거. 그런 데들을 찾아다니면서 찍어서 올리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아예 진짜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한 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떤 게 이슈가 되거나 좋아하면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참 그런 열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본 것까지 한 5번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영화관에서 볼 땐 되게 몰입해서 봤고 영화관에서 2번을 봤구나. 그러고 보니까 몰입해서 봤고 사실 처음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로에서 막 뮤지컬 보여주는 거 거기서 저는 이미 이 영화는 게임 끝. 그러니까 저도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말하라면은 첫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두 주인공이 오히려 등장하지 않는. 맞아요. 저도. 그 되게 긴 원테이크 촬영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네. 그게 사실은 원테이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는 감독이랑 그 댄서들이랑 엑스트라들이 3개월 동안 이걸 가지고 연습을 했고 막 감독이 아이폰으로 찍으면서 연습한 그런 영상도 있는데 이게 다중 카메라로 원테이크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실제로는 3주 이상의 촬영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게 한 번에 한 10분 넘게 가나요? 맞아요. 고속도로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쫙 있고 막 한 명씩 내려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한 정말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합을 뮤지컬도 사실 그러기 어렵잖아요. 10몇 분 동안 어떻게 쉬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촬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 이제 아까 피님 얘기하셨던 거죠. 갑자기 생각이 딱 드는 게 그 장면 자체가 어떤 그런 환상, 꿈에 대한 거, 미국 아메리칸 드림처럼 약간 그런 것들의 이미지를 한 번에 확 집약해서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이런 영화라고 딱 말해주는 굉장히 라라랜드를 어떻게 보면 뮤지컬 영화라고 해도 뮤지컬 영화라고 그냥 말해도 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화의 분위기나 장르를 첫 장면에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가 감독이 원래는 그 위플래시보다 먼저 각본도 써놓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작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쨌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규모나 이런 것도 그렇고 위플래시보다 더 이제 큰 영화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를 못 구했는데 위플래시가 딱 14년도에 영화가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작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을 진짜 많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골든글로브 그때 해 시상식에서 한 7개 받았고 뭐 영국 아카데미상에서는 11개 후보 올라서 5개 받았고 거의 그때는 휩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엠마 스톤이 여우주연상 받았던 거 기억나요. 주제가상도 받았던 것 같고 그 뭐죠? 시티 오브 스타 이 노래 진짜 엄청 들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 OST가 다 유명하지만 이 곡이 가장 라라랜드 했을 때 그죠. 먼저 생각나는 둘이 커플이 같이 부르는 장면도 딱 떠오르기도 하고 피아노 앞에서 맞아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저는 약간 이제 비행기에서도 이거 봤다 그랬잖아요. 네. 비행기에서는 딴 거 할 거 없어서 그냥 귀에 꽂아놓고 책 보는데 귀에 꽂아놓고 정말 노래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화에 노래가 풍성하게 잘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도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짚어서 보여주는 장면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판타지적으로 그려낸 장면도 많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둘이서 왜 이렇게 데이트할 때 갑자기 막 하늘로 나르면서 아 맞아요. 그게 그 천문 네, 뭐 이런 데에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들어간 거를 오게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사실 영화가 뭐 물론 현실을 담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약간 판타지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해지게 만들어주는 장면들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냥 둘의 사랑 데이트 설레는 감정을 잘 보여준 장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좋긴 좋았는데 그 순간에는 살짝 약간 이러긴 했었어요. 맞아. 갑자기 올라가? 이런 느낌이 살짝은 들었어요. 그죠. 그 장면이 그 영화 전반에 봤을 때 제일 툭 하고 튀는 장면이긴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주인공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런 장면들 자체가 약간은 판타지로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그걸 극대화한 것 같은 느낌? 그 장면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파티인가요? 끝나고 나와서 둘이 갑자기 저 언덕 위에서 그거 탭댄스 슈즈 신고서는 갑자기 막 처음 만나 춤추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유명하죠. 맞아요. 너무 예뻤어요. 엠마 스톤이 예쁘죠. 예뻐요. 예쁘긴 참 예뻐요. 맞아요. 예뻐요. 아니 그리고 또 그거 뭐죠? 엠마 스톤이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연기 보여주는 거. 근데 사람들이 되게 관심 없고 막 전화 보고 막 이렇게 한 장면 있죠. 네네. 그게 라이언 고슬링의 개인적인 경험을 거기 담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그 심사할 때 그런 식으로 상대의 그런 무관심 이런 것들. 배우 오디션 많이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장면? 피님은 아까 이제 저희가 초반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영화 보면서 이게 해피엔딩과 새드엔딩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모르겠어요. 어쨌든 굳이 해피엔딩, 새드엔딩을 이렇게 갈라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영화를 본 전체의 느낌은 해피엔딩적인 느낌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이유는 주인공들이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싱스트리트가 청춘의 한때를 그렸다면 이것도 그 내가 무명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한창 달렸을 때 나에게 친구이자 뮤즈이자 조력자였던 연인의 한때를 그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치 영화에서는 막 그 경제적인 거나 어떤 삶의 가치가 달라서 서로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뜨거운 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냥 미적지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결혼하기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각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 열심이었고 굉장히 뜨거웠던 청춘과 무명을 보냈고 그때 너무 소중한 그러니까 헤어졌다고 해서 막 나쁜 놈 막 이렇게만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내 젊은 시절의 좋은 추억이자 뮤즈가 돼줘서 고맙다고 기억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그냥 그런 그 각자의 어떤 주인공의 인생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재즈 클럽에 가서 네. 노래를 하는 모습도 후회가 아니라 흐뭇하게 박수 쳐주면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래도 여운이 남는 게 또 좋지 않나. 또 너무 막 와 우리 결혼했어 애 셋났어 막 이것만이 해피엔딩은 또 아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우리는 주인공의 어떤 러브 스토리에 몰입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때문에 사람들이 또 새드 엔딩이라고 한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렇게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것이 행복으로 끝나게 되는 그 과정이 잘 없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영화에서라도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결혼해서 정말 만나서 잘 살 사람이랑 정말 나한테 이렇게 뮤즈나 어떤 조력자가 돼주는 사람이 꼭 일치하나? 살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쵸. 그러기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 날에는 더 강렬한 어떤 뮤즈를 필요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너가 한번 극을 써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응원을 해주잖아요. 뭐 약간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잘 돼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누군가의 꿈을 이뤄가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쵸. 그 과정을 약간 엿본 것 같은? 근데 그게 되게 한편의 뮤지컬처럼 환상적이었던 거죠. 지나고 보면. 저도 사실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보면서 사람들에서 이게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 얘기를 할 때에서 뭘 이렇게 다 가지려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거라도 가진 게 어디야 막 이런 느낌. 그리고 결국에는 어쨌든 그 여자 옆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좋은 사람이 곁에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걸 보면서 아니 그리고 이들은 어쨌든 그 목적으로 이 도시에 와서 살면서 생활한 거잖아요. 배우가 되고 싶어. 나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그 목적으로 자신이 품고 거기에 가서 살았던 건데 그 목적을 이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전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영화가 그냥 아주 좋은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났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타이밍의 어떤 그런 맞아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사랑보다 내 꿈이 먼저인 타이밍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쵸. 그리고 또 사랑이 먼저인 타이밍도 있고. 그 타이밍이 서로 꿈이 먼저인 타이밍에 만났기 때문에 사랑으로서는 마지막 사랑이 서로 되어주진 못했지만 가장 꿈을 서로 조력해준 조력자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생은 타이밍. 그러네. 오늘의 결론은 인생은 타이밍이네요. 사랑은 타이밍이고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전 요즘에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네요. 인생은 타이밍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다면 막 이러면서 지금 우리 무슨 오늘 방송 행동에 옮기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근데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아니 제가 어제 밥플레스유 무슨 재방송인가 뭐 이런 걸 보다가 송은이 은희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생각만 한 사람 바보라고. 아, 저 그거 봤어요. 아, 그 앞에도 명언이 한번 나왔는데? LP바에서 막 얘기한 거 있잖아요. 송은이는 생각만 하는 게 바보라 그랬고, 최화정인가 이 영자도 또 무슨 말 한마디 했었는데, 저 그거 되게 감동받으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송은이가 한 말 때문에 제가 앞말을 잊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행동을 해봐라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내 밑으로만 들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아, 근데 그 말을 송은이가 해서 저는 더
이해 뭐라고 해야 되죠?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송은이는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부담되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기획자로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맞아요. 프로듀서로서의 송은이. 또 어떻게 후배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판을 벌릴까봐. 이 기대감이 그러니까 되게 환호고 주목이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기대감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김숙이랑 그 비보를 처음에 시작한 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끼리 먹고 살아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김숙 씨가 뭐 이렇게 패널로 나가던 예능에서 어느 날 이렇게 딱 하차를 맞아요. 이렇게 통보 없이 하차하게 되면서 송은이 씨가 안 되겠다. 우리끼리 이거 하자. 이렇게 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시작할 때 왜냐면 연예계 생활 되게 오래 했잖아요. 이미 오래 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재치 있게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남자 메인 MC들의 견주어도 저는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예능이나 뭐 이런 연예계들이 약간 흘러가는 것의 주류가 좀 그 송은이 씨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그냥 그래? 아무도 안 불러줘. 그럼 우리 판 만들게라고 해서 역으로 후배들까지 지금은 다 이끌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우리 오늘 영화 얘기하는데 은연 얘기로.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싱스트리트란 영화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라라랜드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무언가 목적점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모하든 뭐 하든 자꾸 하고 있는. 또 그런 연결점이 있었군요. 저 그냥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은희 언니도 마찬가지고 몰랐어. 그 모습이라는 것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싶은데 차마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너무 많고 그리고 이미 지나갔는데 그때 좀 그렇게 해볼 걸이라고 해서 후회가 남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들에게 약간의 그러니까 어떤 기운을 좀 줄 수도 있고 희망을 좀 줄 수도 있고 위로도 줄 수 있는 형태의 영화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얘네들은 다 성장 영화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 로맨스가 아니라. 그쵸. 뭐 인생은 10대 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20, 30대 평생을 걸쳐 성장을 어떻게 보면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약간 이 나이가 됐으면 20대, 그다음 30대, 40대, 50대 약간 다 뭔가 성장을 하고 싶어 하고 멈춰 있는 것보다는 계속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또 인생을 되돌아보면 오늘은 이게 성장 스토리에 대한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음악 영화 싱스트리트와 라라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범님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뭐 저는 둘 다 너무 제가 재미있고 공감도 되면서 보기도 했고 그런 영화들이었었고 뭐 본 횟수나 더 즐겼던 걸로 보면 라라랜드가 더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정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한 건 사실 싱스트리트였거든요. 그 형의 캐릭터 때문에. 네. 제가 또 이걸 봤을 시기에 그런 시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이 성장을 다루는 이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류의 영화들이 언제 봐도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면서 또 이런 캐릭터들 얘기를 다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감정이 또 다시 느껴지는 것도 같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피님은 어떠세요? 저도 일단은 좋아하는 영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하다 보니까 되게 자꾸 상반된 부분을 찾게 되는 재미가 좀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다 뭐 지명이지만 서로 다른 어떤 그 로망이나 이런 걸 불러일으킨다든지 주인공들의 인생을 선택하는 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물론 음악적 장르도 이쪽은 약간 밴드고 이쪽은 뭐 재즈나 뭐 약간 이런 뮤지컬 쪽이고 뭐 그런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어떤 캐릭터나 분위기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속성이 굉장히 상반된다는 거를 이렇게 같이 놓고 보는 거에 재미가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각각 볼 때는 그냥 그래 이 영화 재밌다 이렇게 하다 하고 뭐 감명 있게 보고 끝이었지만 다시 우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 봤던 부분들을 또 보게 된다는 점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에 요번에 이제 약간 노래가 주가 되는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 또 다른 장르의 영화도 이렇게 같이 놓고 방구석 일렬인가요? 방구석 일렬 이제 끝나서 우리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다시 놓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고 그럼 오늘 51화 최애 시리즈 싱스트리트와 라라랜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52화 예고 드려야죠. 네, 52화 주제는 미술관에서 놀기입니다. 네, 저희가 뭐 둘 다 막 그림에 뭐 안목이 엄청 높다 막 이런 그런 건 아닌데 미술 진짜 몰라요, 저. 근데 미술관에 가고 그림을 감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술관에 취향이 있는 관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관이라는 곳 자체를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둘 다 또 다른 이유로 또 좋아하는 미술관들도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같은 공통된 곳을 좋아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술관이라는 거를 한번 중심에 놓고 저희들의 취향,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고차원적인 미술 얘기보다는 우리는 왜 미술관을 갈까?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팀 및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51화 싱스트리트와 라라랜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